안녕하세요. 물리치료학 윤리학 수업의 문소라입니다.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물리치료 윤리학이라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앞으로 배우게 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윤리와 물리치료사의 윤리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사라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필요한 덕목과 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 등에 대해 배우고, 그 뒤에는 물리치료사로서 요구되는 여러 윤리적 정신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의 전문 직업 정신과 윤리, 돌봄의 원칙 등을 이해하고 도덕성과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 수업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바로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들과 예시,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병원이나 센터 그 밖에 다양한 곳에 실습을 나가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에는 물리치료사 외에 다양한 보건의료인 직군들이 있죠. 작업치료, 방사선, 임상병리사 등등 우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타 직종의 윤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는 왜 윤리를 공부해야 될까요? 학습 목표 1. 윤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윤리의 필요성과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이해할 수 있다. 학습 키워드 윤리, 윤리의 개념, 윤리의 필요성, 윤리 교육 필요성. 우리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학생이고 물리치료학과 학생이긴 하지만 장차 임상에서 활동을 하게 될 예비 물리치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보건의료체계 분야에서 물리치료사란 전 국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 건강, 봉사, 헌신 등 아주 기본적이지만 인간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과 질에, 그리고 안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물리치료사죠. 그래서 이 물리치료사라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데요.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의식이 변화하고, 치료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삶을 돌봐주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물리치료사의 윤리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랑 물리치료사의 관계는요, 단순히 치료하는 관계 이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기계처럼 치료만을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환자랑 물리치료사 사이에는 감정의 교류랑 라포 형성, 또 믿고 의지하는 등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고 매우 다양하죠. 이렇게 전문 보건 의료인이 물리치료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과 국민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의 윤리성 여부는 매우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매우 중요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물리치료는요,
과거와 달리 굉장히 복잡하고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 재활,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AI라고 부르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치료 등등 고도로 정밀화된 치료 기술들과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은 한 단계 앞서 나간 의미로 봤을 때는 분명한 장점입니다.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치료사들이 환자를 그리고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만약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치료사들이 존엄성과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치료사는 도덕적 불감증,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것이 윤리입니다. 윤리가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윤리는 효율성과 정확도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의 물리치료는요, 과거랑 달리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한 가지의 윤리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치료사는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 법적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경찰서에도 다녀오고 그랬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임상에서 여러 윤리적 상황이나 가치관 등의 혼동을 느끼고요.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 행동을 수행할 수가 없거나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윤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을 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또는 윤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 가지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연구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물리 교육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70%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비율도 생각보다 높지만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를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그 윤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윤리가 꼭 필요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윤리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윤리 교육의 목적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넘어가서 같이 보면 첫 번째, 윤리 교육의 목적은 사고 능력의 향상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사고 능력이란 비판적 사고 능력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윤리적인 행동과 같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맞는 행동인지 합당한 행동인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대학생들의 생명윤리 의식 조사 연구
라고 하는 논문에 따르면요. 비판적 사고의 형성은요. 윤리의식 정립과도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자신에게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향상은요, 윤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의 향상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윤리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윤리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민감성이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하자면 민감성이란 어떠한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질병에 이완될 확률도 줄어들고 지금 현재 이러한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초 손 씻기 등등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곳에서 이 손 씻기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손 씻기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그 전에 유치원 이럴 때부터 표어나 포스터 등으로 저학년 때부터 환경오염 또는 질서 유지, 과속,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것 또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반복된 교육과 상황들로 계속 그 문제를 노출시켜서 최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 소셜미디어 의존도가 윤리적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서는요. 이러한 윤리적 민감성이 어떠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지하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윤리적 민감성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윤리적 민감성은요,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외국에도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여러 논문들에서도 윤리적 민감성의 중요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리적 민감성이란 특정한 상황을 도덕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알고 자신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높은 윤리적 민감성을 가진 보건의료인은 환자를 상대로 민감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결정할 수가 있고요.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행동을 위한 그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민감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민감성은 사람들마다 그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연구에서 주장하기를 윤리적 민감성은 지속적인 교육과 접촉 그리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리적 민감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독일에서 거행된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이 있습니다. 이 국제 군사 재판은요, 나치 아시죠?
나치의 독일 전범들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거행된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는요, 나치 의사 및 군의관 23명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다뤄진 문제들 중 하나가 나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강제 수용소에서 인체의 여러 실험을 자행을 하였는데요. 그 의사들과 군의관들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 무죄다 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독일에는 윤리에 대한 법이 없었고 나는 지금 사형수 등으로 실험을 행한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모두 알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이나 조작들이 당연시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당한 절차 없이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윤리에 대한 노출 등으로 우리 모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윤리적 민감성은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확인을 하고 파악할 수가 있고 다양한 행위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지금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인체 실험을 하고도 당당한 나치들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한 점을 정리하자면 물리치료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태도와 윤리적인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윤리적인 태도와 윤리적인 민감성은요, 비판적 사고 능력의 향상과 윤리적 민감성의 증가로 길러질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문 보건 의료인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너무 쉽고 간단한 내용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겠죠. 자, 퀴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도덕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알고 자신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윤리적 민감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1주차 1강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